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휴, 못 살겠다. 아까 하다 말은 어디 갔어? 아까 마지막에 경화선사가 우리 중생들에게 마지막에 남긴 화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할까 말까 했는데 개석반비승이랬죠. 개석반비승. 개석 반비승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반을 잘라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개석은 뭐랬죠? 돌닥. 여기는 반만 날아가는 수승함. 그 중에서 수승함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비는 날아갈 비. 닭이 반만 나는 수승함. 요 화두예요. 이 속에 중도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이 속에 중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화두로서 아주 훌륭한 화두를 경화선사가 마지막에 남기셨어요. 개석 반비승. 돌닭이 반만 나는 수승함.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돌닭이 반만 나는 수승함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꿈속에서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 꿈속에서도 따라야 된다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몽중이려가 들어있어요. 몽중이려. 우리가 몽중이려라고 해요, 안 해요? 여기에 꿈속에서도 반만 나는 수승함이라고 돼 있죠? 꿈속에서도 꼭 따라야 된다. 몽수. 경화선사의 부탁이 뭐예요? 꿈속에서도 따르라. 즉 몽중이려. 이 몽중이려가 그 화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몽중이려로 꿈속에서라도 이거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몽중이려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뭐죠? 화두는 개석반비승. 개석반비승. 대단한 화두를 주고 있어서 저도 그냥 깊이 해석하지 않을게요. 않고 여기에는 중도가 들어있다는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발이 되도록 살아오매 어둑함만 늙혔다라는 얘기는 뭐야? 연내는 해가 갈수록 해가 오면 또 오고 또 올수록 백발만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100가지 능치 못한 것이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할 뿐이다 이런 얘기고, 원객, 경화선사 이름이 원객이에요. 그러나 원객이 날아간 자치, 원객이 돌아가는 자치, 경화선사가 돌아가는 자치가 뭘까요? 경화선사가 돌아가는 자치, 당연히 뭐더라? 우백이라고 써있어요. 당연히 우백이다. 우백은 뭐죠? 우백과 풍백은 비를 다스리는 신, 대장이 우백이고, 또 바람을 다스리는 건 풍백이랬어요. 근데 경화선사는 자기를 풍백이라고도 하세요. 나중에 이제 그 용운대사 행장에 가면은 풍백선인이라고 자기가 당신이 하셔가지고 풍백도 되고 우백도 돼요. 즉 뭐냐? 대장이죠. 뭐 당당한. 내가 깨달은 자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이 말이 이게 우백이에요. 다만 내가 선승이라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원객이 깨달아서 돌아가는 자치,
경화선사가 돌아가는 귀치자기는 당연히 우백이더라 이런 얘기요. 그리고 그것은 뭐더라? 이웃끼리 서로 모여 산다 이 말이야. 서로 모여 살고 얘기를 하면서 뭐를 사이에 두고 송등을 사이에 두고, 이 송등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솔방울로 불을 피우면서 하는 그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송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송등은 이웃과 이웃이 서로 이어가는 등불이라는 뜻도 되고, 또 뭐 또 돼요. 우리가 전등록이라 해서 등등상속이라고 하죠. 경화선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법과 법을 이어가는 거를 경화선사가 등등상속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다가 쓰고 가셨죠. 등등상속. 그래서 이게 서로 송등을 사이에 두고 이어가고 있더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곳은 가난한 선비가 한사, 아까 말했죠. 가난한 선비들만 오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있는 것은 어찌 여기에서 내 발불리, 발불리는 뭐야? 행리, 내 행리가 어찌 여기가 가난한 선비가 오는 곳이니 좋은 곳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함령은 그 다음에 가난한 선비만 찾아오니까 좋지요 뭐. 그래서 경화선사가 얘가 복록이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함령들이 나 때문에 다 나를 나 때문에 얻어서 함께 실었고, 나도 역시 또 여기 탔다 이런 얘기지. 경화선사가 중생들을 제도했다는 거고, 외로운 촌락에서 너와 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해우가 우연히 만남이랬죠. 너 벌거벗을라, 꿈에서 돌다기, 꿈에서라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에 뭐를, 이거 계속 반비승, 돌다기 반만 나는 수승함을 꿈속에서라도 꼭 니네가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즉 따라야 한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이 시는 이게 또 이로제 걸리려고 그래. 아이고 지겨워. 빨리 끝내자. 이 시는 늙은 노승 경어의 마지막 작품으로 보이고요. 백발이 되도록 살아옴의 어둑함만 더욱 높였을 뿐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경어는 지금 갑상군 웅이방 도하동 글방에 있죠. 그래서 남녘에서 온 친한 벗들과 여기서 이별했던 것들을 회상하고 있는데, 뭐야? 누구는 왔죠? 남전당, 만호당, 영호당이 왔죠. 남쪽에서 찾아온 벗들로 그의 시에서 보이고 있고, 우백은 여기서 청신한 친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명정 스님의 해석이고, 내가 아는 해석은 태장이라는 뜻이고, 그 대신 이 우백은 중생들의 대장이죠. 중생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비의 신, 바람신 이렇게 돼서 우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화선사는 또 하나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백제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함령은 여기서 중생을 말하는 거고, 중생들과 어울려서 이리중행 다 했다라고 경화선사 스스로가 지금 드러내 보여요, 안 드러내 보여요?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그대가 이곳을 찾은 역시 우리가 여기서 우연이 아니라면 꿈에서라도 돌다기 밥 만나는 수승함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경화선사가 중생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백미는 돌다기 밥 만나는 수승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경화선의 요체인 중도부리를 드러내고 있고, 이 시는 북녘시 남긴 서 중에서 가장 극조 높은 설리시고 열반 직전에 남긴 마지막 시라고 볼 수 있어요. 비록 일제의 추적을 피해서 은둔하도 여기서 숨어댔지만 경화 자신은 말년에 중생들과 함께 해양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입전수수 이리중행 화강동진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니 경화선사의 꿈과 희망은 거기서 완전히 끝나요. 그러나 경화선사가 일본 놈들의 수사망을 피해가지고 용케도 이거 삼수각장까지 왔죠. 그런데 경화선사가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는, 마지막을 회향하는 길은, 내가 여기서 어둑함만 높였는데 희망은 없지만 내가 반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이룬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내 이 시가 자괴더라.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이것을 이웃들과 오손도손 살면서 송등을 사이에 두고 많은 걸 전했고, 또 경화선사가 내가 이별하는 가운데 너랑 이 이웃과의 만남이 뭐가 아니라면, 그리고 함령을 싫고 타투다다가 했죠. 함령도 싫고 나도 싫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래도 너와 나의 여기 이웃들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뭐를 해야 된다. 아까
화두를 주고 가시죠. 그래서 1912년에 경화선사는 4월 초에, 그러니까 4월 25일 날 열반하시는데 그 일주일 남겨두고 일주일 전에 백두산을 등정하셔요. 그래서 거기를 가셔서 조국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천지에서 간단하게 그 제를 지내고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열반하시기 바로 전에. 그래서 돌고 뭐라고 말해. 다 동네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인사해요? 내일 가요. 아이고 우리 여기 훈장님 어디 가시나요? 하니까 내가 파랑결에 조금 이번에는 멀리 간대요. 멀리 가요. 아 그래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소나무를 사이에 두고 선비들만 찾아오니까 내 삶이 늙었지만 이것이 말년의 복록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삶을 정리하고자 하고 있죠. 그래서 경화선사가 이곳에서 와서 함령들을 내가 다 실었고 중생들도 싣고 나도 싣고, 그래서 반야용선을 타고 나는 간다. 그런데 내가 중생들과 같이 하는 이리중행과 입전수수는 이 북쪽의 떠돌이 삶을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선사가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계세요. 그리고 또 마무리에 뭐를 주죠? 화두 하나 주고 가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화두는 우리 중생들 모두에게 주는 화두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화두를 꼭 풀기 바래요. 어떤 화두? 돌닭이 밥맛 나는 수승함. 그거를 꿈속에서도 따르라 라는 얘기는 뭐죠? 웅중이려로 화두로 삼아서 돌닭이 밥맛 나는 수승함을 꼭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삼소갑산 외로운 천락에서 너나 분명 우연이 아니고 필연으로 끝나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필연이라면 꿈속에서라도 뭐를 돌닭이 밥맛 나는 수승함을 꼭 따르라 이런 얘기야. 일장춘몽 속에서 함령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 함께 탔으니 너희들도 같이 해라라고 하고 있고, 이후에 풍력의 자작시는 이거 외에는 끝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경화선사는 위대한 선지식으로 학철대오에서 장부 일대사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인연이 늦을 남아 있어가지고 그 천봉준 장군을 운명처럼 뭘로 만나죠? 천안맵으로 만나죠. 에이구, 천안맵으로 만나서 그의 인생이 뜻하지 않는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평생 동안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도 마음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쫓기는 삶의 연속이 돼서 결국은 한반도 최북단여 삼소갑산까지 와가지고 이곳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자결하는 시를 남기고 열반에 드시죠. 이제 그는 그동안에 파란만장했던 한 인간의 고단한 삶을 접고 떠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화선사의 마지막 선시가 되겠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두를 이걸로 화두가 없으신 분은 이걸로 화두를 잡아도 아주 좋아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겠죠? 중도부리가 들어있어요. 네. 화두로서 아주 훌륭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돌닭이 밥맛 나는 수승함, 이게 뭘까요? 그 다음에는 경화선사가 열반에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시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화가 삼소갑산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한 시가 남아있는 게 또 있죠. 그래서 그게 뭐더라? 이거 하남이별시. 이거는 하남전별사라고 해가지고, 이 시는 없어? 있지. 에이씨, 귀찮아. 안 할래. 그냥 이걸로 할래. 아이고, 귀찮네. 아이고, 귀찮네.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하남전별사가 있는데,
이별시예요. 권장 궁발 수천이기요 만향 창류 차기시라 분리상의 비난사요 소려 부생묘 후기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남 경화선사가 1903년 해인사에서 그 하안거를 마치고 하남에게 같이 가자라고 다른 걸 줘요. 그런데 하남 스님이 거절을 하죠.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못 간다는 거절시를 줘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그래? 그러면 여기 혼자 잘 남아 있어라. 나는 간다. 라고 하면서 이 전별사를 주시죠. 권장 공발 수천이기요. 권장, 잡을 건자. 장차, 이 장자는 앞으로의 의미가 되죠. 장차, 궁발. 이 궁발이 뭐예요? 궁발은 아주 흰머리 칼을 들이우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궁발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궁발은 흰머리인데 본래의 뜻은 북극지방에 초목 하나 없는 북극지방에 초목 하나가 없는 그 무슨 땅, 황폐한 땅 있잖아요. 아주 극한 땅, 극지. 그러니까 극지. 그러한 북극지방에 초목이 하나 없는 그런 땅, 아주 메마른 땅, 나무나 풀이 나지 않는 그런 땅을 궁발이라고 한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흰 머리카락을 갖다가 궁발이라고도 하죠. 궁발을 들이우고 천력은 뭐야? 권장 앞으로 장차 흰 머리카락에 천익을 들이우며, 여기서 천익을 들이운다는 얘기는 이 천익은 뭐예요? 다른 말로 천릭이라고도 해서 천릭은 그 무관들이 입는 그 뭐라고 해요? 관복이에요. 관복을 천릭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승복을 천릭이라고 합니다. 승복을 천릭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천익 이렇게. 그러니까 천익이라는 것은 여기서 천익은 천릭의 잘못된 말. 그러니까 승복을 내가 입고 흰머리에다가 승복을 입고 내가 뭘 꿈꾸고 있어요? 권. 그러니까 앞으로의 내가 뭐를 꿈꾸고 있다. 날아갈 것을 꿈꾸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화선사가 지금 그동안에 뭐 했어요? 흰머리카락을 달리고 승복을 주워 입고 내가 뭐를 꿈꿔요? 앞으로의 날아갈 그거를. 그러니까 경화선사는 스스로가 뭐를 꿈꿨죠? 스스로가 꿈꾼 것이 이 권자는 잡을 권세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장차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꿈을 꿨었어요.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항상 경화선사는 꿈꿨죠. 그랬는데 그 꿈이 경화선사의 꿈이 붕세예요. 그래서 여기에 북해 높이 뜬 붕세를 꿈꾸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경화선사는 높이 날아갈 꿈을 항상 꿈을 꾸고 있었어요. 여기서 천릭을 드린다는 얘기도 천릭도 천릭이고 또 그 승복이고 그리고 궁발도 흰 머리카락인데 흰 머리카락이 사실은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아주 하얀 그런 삭막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는 잡을 권자니까
또 이런 해석으로 이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꿈꾸면서 만냥 창류 차기 시라. 만냥, 이거 만자는 속일 만자잖아요. 뭐를 향해 속았어요? 창류. 창류는 뭐예요? 이 창류가 버드나무, 느릅나무라는 게 있대요. 느릅나무가 창류라고 한답니다. 느릅나무와 버드나무죠, 한꺼번에. 그런데 이 느릅나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상징으로 항상 경어선사가 꿈꾸었던 이상향의 세계를 이 느릅나무 창자를 써요. 이거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경어선사가 어디를, 저 서간문에도 이 경어선사가 이거를 말을 해요. 누구한테? 전봉준한테. 우리가 이 느릅나무를 향해서 솟고 견마가 돼가지고 했던 게 얼마나 오래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창은 뭐예요? 창자는 이 손수가 있으니까 빼앗을 창자도 되고 또 부딪히다라는 창자도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류라고 하는 것은 느릅나무를 향해서 내가 부딪혀. 창자는 부딪힐 창자랬죠. 내가 느릅나무를 향해서 부딪히며 그게 마치 뭐인 줄 알고 내가 가야 할 곳인 줄 알고 느릅나무가 희망의 상징이에요. 부딪히며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냐 이런 말이죠. 또 차자잖아요. 내가 느릅나무를 향해서 희망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부딪히면서 살아왔다 이런 말이죠. 누가 속였어요? 느릅나무가. 그런데 여기서 느릅나무는 누굴까요? 여기서 느릅나무는 잘 될 거를 바랬기 때문에 동학농민으로 보면은 여기서 느릅나무는 누구요? 대원군이 되겠죠. 대원군. 그리고 또 대원군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견마처럼 속아서 일을 했지만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그 글을 전봉준한테 보내기도 했고, 또 여기서 느릅나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니까 또 보국 안민과 제폭 구민의 꿈, 즉 창생들을 그 탐관 우리들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창류라고 하는 것은 하도 많은 여러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부딪히면서 지내왔다. 속임을 당하면서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이 느릅나무를 향해서 속은 일이라고 이거를 갖다 써주면 하남이 알았겠습니까? 절대 못 알죠.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직전에 이 하남과 같이 가고 싶어서 이거를 줬어요. 근데 하남은 같이 못 간다고 하시죠. 그래서 경어선사 혼자 떠나게 되는데 궁발에 천익을 드렸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더라. 붕세를 향해서 날아가고 싶다라는 희망이고, 그리고 느릅나무는 그 희망의 상징으로 이렇게 많이 그걸 의지하고 믿었지만 전봉준이 그 대원군과 연결돼 있었죠. 그래서 경사는 전봉준한테 대원군하고 손을 떼라. 다 속임수다 그거. 소용없다. 느릅나무인데 그거 부딪혀봤자 소용없다라고 하지만 끝끝내 전봉준은 놓지 않았어요. 분리상의 비난사요. 이별, 분, 이별을 분리. 이별이 나누는 것은, 이별이라 하는 것은 항상 늘상 분분이 있는 일이다 말이야. 분분이는 뭐야? 계속. 언제나 이별이라는 건 늘상 있는 일이라, 의는 거기 중간에 껴있죠. 뭐야? 연결사죠. 연결사. 뭐하니? 비난사요. 비로 이별이란 늘상 있는 일이라 그냥 비난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이야. 늘상 있는 예산일이라 그 이별은 어려운 게 아니지만 뭐가 어렵다 이런 말이야. 너랑 나랑 지금 헤어지는 거 그냥 헤어진다고 하니까 헤어지나 보다. 떠나시나 보다. 그래요? 근데 저는 같이 못 가겠는데요. 경선사가 그 하남에게 북한으로 가자는 말도 안 했고, 또 우리가 이게 떠나니까 이게 전봉준 때문이라는 말도 안 했고, 그냥 같이 가자고 하는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럼 너랑 나랑은 지금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산일로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야. 비난사야. 비난사인데 거기에 어려움은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랑 나랑 여기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난다는 단서가 있지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그 말을 뒤에다 쓰고 계세요.
경서가 이 전별사를 써진 이유도 있죠. 이별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남 스님은 아유 경서사가 잠깐 다녀오나 보다라고 했지 이렇게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별이랑 늘상 있는 일이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바 소려 부생묘 후기다 이런 얘기지. 소려 그렇지만 그러한 바 내가 근심하려 염려하는 것은 우리 부생들 우리가 다 부생들이야 뜬 인생들이라 묘자 말이야. 묘자는 아득할 묘자예요. 묘자는 아득할 묘 후기 훗날을 기약하기가 아득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 없다 다시 못 만날 것 같다 이런 얘기. 우리랑 너랑은 인생사일이 다시는 우리가 못 만날 것 같아서 그것을 내가 염려하는 바다. 너랑 나랑 뭐 이별하는 게 뭐 이별은 예산일이라 별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훗날을 기약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이 바로 어려운 일이라고 경허선사는 하남선사랑 같이 못 가는 거에서 엄청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하남 스님은 그냥 한순간에 거절해버렸어요. 있죠? 경허의 지음자 하남은 경허에는 지음자가 하남으로 경허와 하남 두 선승은 사제지간이었지만 선풍이 매우 달랐죠. 서승 경허가 주색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선승이었다면 하남 스님은 개정애와 인격을 겸비해서 아주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승려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역행이라면 하남선사는 순행이었죠. 그러나 더 순승은 각기다른 짜서 근대 한국불교인 한국불교 전통 전하선을 중흥시켰다는 것이 주제 사실이라고 보는데 하남 스님도 가나선을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중흥시켰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게 경허가 근대 한국 선불교를 부흥시킨 중흥조로서 이후 하남 스님이 조계종에 종정도 하셨죠. 초대 종정하고 3대 종정하고 했는데 한국 불교의 기틀을 확고히 세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경허선사를 좀 더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처럼 하남 중원은 맑고 깨끗한 계행과 넓고 깊은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에 능통하고 한학의 죄가 깊었어요. 그리고 일행삼매의 정진으로 수행승가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국 불교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였다고 말할 수 있죠. 경허는 1903년 삼수갑전 장도에 오르기 위해서 해인사회를 떠나기 전에 하남에게 이 전별사를 건넸어요.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천하에 가득하지만 진실로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원계사요. 이 원계사가 누구요? 하남 중원이에요. 그래서 원계사라고 불러요. 아니면 내 누구와 더불어 지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라고 자신의 심중을 진솔하게 표현을 했는데 하남 스님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하남은 경허의 지음자라고 경허선사가 말했죠. 열자에 이게 탕문편에 나오는 고사의 검은고의 명수 누구? 배가죠. 배가와 종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검은고의 명수 배가가 튕기는 검은 소리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오해 크직 친구 종자기 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종자기가 죽으니까 배가가 아이고 이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알고 검은 고추를 싹 끊어버렸죠. 더 이상 나는 검은 고를 칠 이유가 없더라 해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음자라고 그래요. 지음자 지음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하남을 지음이라고 칭했는데 하남은 경허의 전별사를 받아보고 다음에 시 한 수로서 답을 하고는 이별을 아쉬워했을 뿐 경허선사의 내심을 같이 가고 싶다는 내심을 알면서도 경허선사와 함께 삼수갑산으로 동행하여 스승의 뒤를 쫓는 길을 택하지는 않았어요. 뭐냐? 아이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얘기했죠. 뭐 배가와 종작이 얘기죠. 그래서 지음자, 경어선사가 지음자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 지음자라고 말한 사람은 방한함 스님이죠. 그래서 이거를 쫓는 길은 택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경어선사가 아니야 누구지? 방한함이 남긴 시가 있어요. 방한함 선사가 남긴 시는 있죠. 서리상자죠. 국화국자. 상국설매 과료요. 서리와 국화가 그것을 우리가 설중매라고 하죠. 설매가 과료. 겨우 졌어요. 서리와 국화와 설중매가 겨우 졌는데 여하승 지금 누구 말이야? 여하승씨 부다시 우리가 어찌 해가지고 우리가 여하요 어찌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없냐 이 말이야. 오랫동안 다시라는 건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모실 수가 없을까요? 서리국화 설중매가 뭐예요? 서리가 내리고 국화가 지고 설중매가 돼갖고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갔는데 이런 얘기죠. 오진 시간을 다 견디고 이제 스승한테 공부 좀 배우려고 하니까 어찌해서 스승은 모실 수 오랫동안 못 모시고 가신다고 하오니까 이런 말이지. 그죠? 그래서 하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 만고광명심월제 만고광명에 아주 만고에 빛나는 마음의 달이 현재 여기 있는데 마음달이 있는데 뭐래요? 만고에 빛나는 우리 마음달이 있는데 이 마음달이 있으면 그만이지 스님을 따라간들 안 따라간들 언제나 이 마음에 스님을 마음달이 떠 있더라 이런 얘기요. 현재 내 마음달이 있는데 뭐 따라간들 안 따라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어떻게 해요? 거절을 어떻게 해요? 갱부 어찌 갱 다시 갱 하부세 부세는 뭐야? 뜬 세상이죠. 뜬 세상 뒷날 유기 뒷내 머무를요 뒷내사 뜬 세상에 뭐예요? 중생계가 이 뜬 세상에 머무른다는 기약을 어찌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뒷날에 다시 만나자. 뭐 뒷날의 기약은 부질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된다. 뭐만 있으면 된다? 심월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다 하는 거지. 뭐 따라간들 안 따라간들 제가 심월이 없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만이고 우리가 뜬 세상 뒷날에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기약은 그거는 다 뭐더라? 기약은 다시 다 부질없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경어선사가 그 뜬 세상에 다시 만날 기약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없으니까 같이 가자 하니까 또 만공은 아니 그 방한함 스님은 마음달만 있으면 되지 뭐 뒷날의 기약은 부질없다 이렇게 하고 과감히 뿌리치죠. 이렇게 경어의 간절한 동행을 과감히 뿌리친 하남의 단호한 점에 있어서 일조의 법맥을 연명히 계승하고 있는 경어를 탄생시킨 성지종철 덕증총림에서는 하남의 경어의 말년 제자임을 인정하는 일이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옹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그런데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지낸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남 스님과 경어 스님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 사진을 보세요. 저 사진 가지고 지금까지도 저 경어선사를 방한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망극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게 어찌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늘의 해는 두 개가 있을 수 없고 천하의 경어는 둘이 될 수 없고 천하의 경어가 방한함 스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어 스님이 방한함 스님이 돼요? 응? 이
이 대광명천지에 저거를 컴퓨터 작업만 들어가도 다 알아요. 아, 컴퓨터 작업 안 들어가도 안다고 하더만. 그 전에 제가 여기 어디야, 여기 저기 나무 갤러리에서 저거 전시를 하는데, 그 이름은 안 밝힐게요. 어떤 스님이 오셔서, 다 유명한 스님들이에요. 오셔서 아, 이거를 왜 경호 스님을 방아남 스님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분이 아, 이거 컴퓨터 작업하면 당장 나온다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큰 스님이 아, 그분도 이름만 대면은 어마무시한 큰 스님이에요. 아, 이 사람아 무슨 컴퓨터 작업을 하는가, 삼척동자 어린애 유치원생을 갖다 놓고 말해도 이것이 방아남 스님이 아니고 경호 스님이고 같은 이거라는 걸 아는데 뭔 놈의 컴퓨터 작업을 해, 고참 월정사에는 왜 그런 일을 한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비단 저뿐이 아니라 사진을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왜냐, 아니, 한눈에 봐도 경호선사인데 무슨 방아남 스님이요. 방아남 스님과 경호 스님은 너무너무 달라요. 다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제가 또 이름은 안 밝히지만 어떤 큰 스님이 전화해 와가지고, 밤마다 전화해, 그것도 밤마다 전화해 가지고 아이고 홍 박사, 세상에 이 경호선사 이 사진 어떻게 하면 좋아. 방아남 스님과 경호선사의 다른 점은 세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었던가. 첫째, 방아남 스님은 머리를 절대 기르지 않았다. 살아생전에 경호 스님처럼 이렇게 머리 쪼가리를 좀 붙이고 있었잖아요. 우리 경호 스님은 절대로, 방아남 스님은 머리카락을 한 번도 붙인 적이 없고 싹싹 밀었다. 둘째, 방아남 스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장자를 들은 적이 없답니다. 주장자 든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방아남 스님은 주장자를 들지 않으셨대요. 둘째죠, 그게. 셋째, 방아남 스님은 단가사를 입지 않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방아남 스님은 장가 긴 가사만 입었지 저렇게 경호선사 사진처럼 저렇게 반가사를 입은 적이 없다. 아, 네 가지를 말했다. 첫째, 방아남 스님은 머리카락을 기른 적이 없다. 수염은 물론이고. 둘째, 방아남 스님은 주장자를 들은 적이 없다. 사진에 단 한 개도 없대요. 또 방아남 스님 제자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방아남 스님 제자 이름만 대면은 쩌렁쩌렁한 큰 스님이에요. 전화 녹음도 있어요. 셋째, 방아남 스님은 단가사를 입은 적이 없다. 단가사를 걸치지 않는데요. 우리 경호 스님은 찔찔 돈이 없어가지고 옷이나 아니나 저거 한 벌밖에 없어요. 단벌 신사예요. 그리고 똑같은 단벌 신사 옷이 세 개가 똑같은 단벌 신사에 똑같은 주장자에 똑같은 가사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염주를 듣고 찍었는데 어떻게 저 사진이 세 개가 같지 않다는 거야? 아이고 정말로 이거 속상한 일이죠.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제가 바로잡지 않아도 이미 인터넷에서 다 바로잡혀져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항의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신문에다도 내고 월정사에 항의도 하고 심지어는 뭐 BTN에도 항의를 하고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러면서 경호연구소 것들 다 죽었다 그러는데 경호연구소 것들이 왜 다 죽어? 니들 다 죽었다. 여기 방아남 스님 사진 있다. 그 짜집기 한 거죠. 짜집기 한 거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삼척 동자가 웃잖아요.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부끄럽다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네 번째, 방아남 스님과 경호 스님은 이 구강구조가 다르다. 구강구조가 달라요. 방아남 스님은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게 입이 크세요. 하관이. 근데 경호 스님은 이거 짧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호 선사와 방아남 스님은 키가 작아요. 경호 스님은 키가 구척 장신이에요. 그래서 저기 윤필암 사진을 갖다 놨더니 뭐래더라 저 사진이 월정사 탑이라나 뭐라나 해가면서 사진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갖다가 넣어놓고 그거를 보고 경호연구소 것들 다 죽었다고 한대요. 그 스님도 또 내놓으라는 요즘에 그냥 아주 핫한 스님이에요. 그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오래 못 살아요. 내일 모레 갈 건데 그렇게 막말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여자. 응? 뭐래더라? 인터넷에 한 줄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상한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왜 가만두느냐요.
뭐 김광식 교수가 뭐시 어떻고 하는데 왜 가만둬요? 김광식 교수가 내 스승이거든요. 스승이라기보다는 스승은 아니고 뭐더라? 지도교수. 내 박사 논문 지도교수 하신 분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알죠. 하지만 말 못하지요. 근데 진실은 진실이고 나는 그거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경호선사가 그렇게 방한함 스님을 지음자라고 해놨는데 후학들이 이렇게 경호선사를 방한함으로 둔갑시켜 놔가지고 과연 방한함 스님은 과연 방한함 스님은 이걸 바라실까요? 그걸 묻고 싶어요. 제자들에게 묻고 싶다고요. 그래놓고 제가 뭐래더라? 스승과 제자를 이간질시키는 이상한 여자라고 그런데요. 지금 내 입으로 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스님도 알고 그 스님이 탄어박물관에서 뭐래더라? 무슨 국제 포교사 연수해서 나를 말하더라요. 나를 내가 이상한 여자라고. 저는 이상한 여자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하늘 아래 땅 아래 부처님을 의지해 가면서 대도를 성취하고자 평생을 바친 경호선사의 제자입니다. 함부로 나를 말하지 마세요. 가시는 길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부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BTN, BBS에서 처음으로 그 경호선사 사진을 정확하게 냈더라고요. 그 원영 스님이 또 경호 스님 뭐 일대기 하시면서 그래서 좀 바로 잡혀가고 있구나. 야,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게 돈을 내고 하는 방송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방송에서 걸르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호선사를 방한함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계속 쇠집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대중들에게 희석시키려고 자꾸 올려놓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천벌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천벌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도다. 이것을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일법스님도 인천 금상선사의 일법스님도 무지하게 많이 울었고 나도 무지하게 많이 울었고 너무 슬펐어요. 어지간히 하시고 이제 말했잖아요. 저 경호선사 저거 기자회견 할 때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타협하자고 하면서 내가 밤길 가면은 내가 밤길 내 뒤에다가 칼 꽂는다. 칼 꽂아봐. 내 목을 벤답니다. 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방한함 스님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 방한함 스님은 왜 경호선사는 방한함 스님을 지음자라고 했고 속상하지요. 가장 많이 경호선사를 위하고 가장 많이 경호선사를 선양해야 할 월정사에서 이렇게 경호선사를 폄훼하고 이렇게 경호선사를 방한함으로 둔갑시켜 놓는 이거는 절대 아니죠.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 사진 3개는 다 경호선사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인천 금상선사에 있는 눈알이 튀어나오는 저 광채가 빛나는 안광이 지배를 철하는 저 사진은 그 일본 그 기자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지만 저 사진은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부엌에다가 조항신으로 모셔놓고 나는 어릴 때부터 저 사진을 봐왔거든요. 오랜 시간을 봐왔기 때문에 나는 한눈에 범진 스님이 저거 경호연구소 가지고 찾아왔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토해서 쓰러질 뻔했다고. 한눈에 알아봤고요. 또 저 주장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 주장자를 내가 찾아보니까 저게 연수목 언나무, 화자나무, 회자나무, 연수목이라고 합니다. 저게. 그래서 저 주장자는 정말 특이해요. 그리고 경호스님 어떻게 저렇게 예쁜 주장자를 저걸 가지고 계셨는지 살다가 저거를 내가 구해보려고 구해서 경호연구소에다가 걸어놓으려고 했는데
저렇게 예쁜 주장자가 없어요. 진짜로 저거 잘 만드는 주장자고, 그냥 상징이죠. 뭐 경호선사가 북쪽에 가서도 그냥 주장자 얘기가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고, 남쪽 시에도 저 주장자가 계속 등장해요. 아마 경호선사는 말은 주장자인데 지팡이처럼. 그래서 주장자 높이 들고 휘휘 저어보노라, 이런 시도 있고, 주장자를 가지고 올라가지만 더디고 헥헥거린다라는 그런 지금 시도 남기고. 그래서 저렇게 주장자를 들은 거는, 저거는 방아람 스님이 아니고요, 경호선사예요. 방아람 스님은 주장자를 들고 찍은 사진이 없다니까요. 아이, 그 제자가 직접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밤마다 전화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저 주장자 세계는 사진이 똑같고, 주장자도 똑같고, 염주도 똑같고, 승복도 똑같고, 가사도 똑같고, 가사에 걸친 잠그는 것도 불만자가 써 있어요. 이렇게 불만자가 써 있어서 다 똑같고, 옥으로. 또 여기 가사 옆에 조그마한 게 하늘 천자 써 있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어쩌라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제발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그 얼정사에 그 수많은 사람이 살고 계시고, 또 방한한 스님 제자도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타는 사람 나서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바로잡아야죠. 바로잡을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나보고 타협하자고 왔는데 무슨 타협을 하냐. 이거 경호선사라고 그냥 인정하시면 끝난다. 그랬더니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내가 저거 2015년? 16년?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기 충정사에서. 그래서 했는데 9월 21일 날. 그래서 얘가 여기가 처음에는 얼정사하고 수덕사하고 이 방한암 선사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 얘기하다 거기에 갔네요. 지금은 뭐 잘 지내면 좋겠지요. 하지만 수덕사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수덕사에 이 경호선사 사진을 가지고, 경호선사 달해제 날, 그게 몇 년도야 저게? 2016년도야 2017년도야? 2016년 9월 26일 날 월요일 날 했구만. 2016년 9월 26일 날 월요일 날 저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경호선사 달해제가, 탄신 달해제가 있어서 내가 액자를 400개를 가지고 갔어요. 500개 가져가려고 했는데, 거기 달해제 한 400명이 참석한다 해가지고 스님께 여쭤보고 해서 내가 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대중에게 못 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놨는데, 가니까 없어요. 어디다 놨냐고 내가 붙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다 태웠답니다. 소각시켰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경호선사 사진을 소각시켜? 누가? 어떤 놈이 그것을 명령했고 어떤 놈이 그것을 태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아마 염라대왕 앞에 가서 각오해야 될 거예요. 그게 내가 700만 원 들여서 해가지고 갔는데, 개인, 경호선사 액자를 다 태웠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내가 수덕사 스님들이랑 전국의 스님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책을 1억 원어치를 찍었어요. 근데 10원 한 장 안 돌아가요. 10원 한 장 고맙다고 나한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덕사에서는 다 태웠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느냐고. 나를 경호선사 달해제에, 내가 만든 탄신제에 나를 부르지 않아요.
사단법인 경어연구소 소장 홍현지 소장 나와서 헌다 하십시오라는 거를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대신 그 해 한 번 하고 안 불러요. 안 가요, 저도 지금. 그런데 다행히 나한테 헌법신장이 있더라고요. 내 헌법신장이 나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알았죠, 내가. 하여튼 엄청난 일들이 내가 이 경어선사 선양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는데 나를 방해하는 인간. 근데 그 인간이 승려예요. 말하면 뭘 하겠습니까? 경어선사 박사학위 못 따도록 나를 징글징글하게 나를 죽도록 내 목을 조이고 한 인간이 다 승려예요. 기가 막히죠. 나는 동국대학교 거기 그 관이 무슨 만회관, 내가 그 복도에서 피를 토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경비들이 다 나가라고 하는 그 밤에 가서도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박사학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붙어가지고 그 온갖 비리를 다 가지고 가서 덤볐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박사학위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내가 이미 동국대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밤에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불 다 끄고 경비들이 순찰 도는 그 속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아유, 어떡해. 그 인간 본인은 알죠. 근데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들이에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그나마라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내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어요. 많이 힘들었죠. 수덕사에서도 개무시 다 당하고 온갖 서름 다 당하고 동대 박사논문 통과할 때도 온갖 서름 다 당하고. 근데 내가 힘을 실기 시작한 거는 전봉준 장군 이걸 내가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나도 안 진다. 경어선사 누가 폄훼해? 엄청나게 많은 고통 속에서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설정 스님도 그렇게까지 몰랐겠죠. 하다가 총무원장 그만두고 나오셔서 내가 그동안에 갖다 둔 책 수십 권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아시게 됐고, 어쨌든 그동안에 내가 겪어야 하는 수많은 서름은 정말로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내 벽에 눈물이 짰어요. 내가 그런 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밤들을 내가 눈물을 흘리고 했는지. 짰어요. 나는 전봉준 장군이고 하면서부터는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 오냐? 해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도 경호선사는 많이 위태위태하죠. 내가 이걸 그냥 덮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나는 덮을 수 없어요. 왜 수덕사는 경어선사를 지키지 못할까요? 몇 놈 때문에 그래요. 몇 놈. 그 몇 놈.
너 한번 나와봐. 내가 지금은 앉을 거야. 나와. 어디서 경호선사 저들 다 우리들을 끌고 가고 하는데도 그게 뭐예요? 경호선사 달해제 다양 올리는데 왜 나를 안 불러? 설정스님이 똑 떨어지니까 안 불러요. 그 앞에도 안 불렀어요. 사실은 진짜 나쁜. 내가 일반인이고 여자라? 내가 왜 일반인이고 여자야? 나는 일반인이고 여자가 아니야. 나는 경호스님의 떳떳한 제자고 경호스님 밝히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왜 무시해? 뭐 때문에? 가만 안 둘 거예요? 경호선사 사진이 방한암 스님이라 해서 나를 밤에 칼침을 던진다고 합니다. 밤길 조심하라고. 그리고 내 목을 따버린다고 합니다. 나는 충정사에서 기자회견할 때 사람들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라고 충정로 파출소에 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했어요. 해봐. 던져보라고. 이거는 아닌 거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정말로 지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서 또 이거를 이 기념관을 세워놨더니 별정스님한테 전화가 오시는데 나보고 자기가 이 기념관 세우고 전화를 7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월정사 측에서. 왜 스님은 그냥 기념관이나 조용히 세울 일이고 경허선양을 할 일이지 뭐 때문에 사진을 경허선사 사진을 바깥에다 유리창에 걸어놓고 왜 시비를 붙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설정스님이 그러셨대요. 그 스님이 시킨 일이냐? 아니 내가 시킨 일은 아니고 홍 박사가 자기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뜻은 없다고 하니까 저기 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제발. 그래서 설정스님이 나한테 7번 전화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스님 앞으로 그 자가 전화 오면 어떤 자인지 모르지만 전화 오면 종로경찰서에다가 나를 신고하라고 하세요. 종로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자기 스승의 초상권 침해잖아요. 내가 스승의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에 종로경찰서 나를 잡아갈 거예요. 아이고 나 잡아가면 더 좋아. 나 좀 잡아가 주세요. 제발. 나 좀 잡아가줘. 그래서 한번 진상을 밝혀보라고. 그 사진이 어떻게 결정이 나오는가. 바보도 알잖아요. 내가 9가지로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내가 이 기자회견을 했던 거예요. 왜? 나는 9가지 부분을 나눴거든요. 왜냐? 경허선사와 방한암 스님의 눈이 달라요. 경허선사와 방한암 스님의 코도 달라요. 경허스님과 방한암 스님의 입도 달라요. 주장자도 달라요. 가사도 달라요. 염주도 달라요. 키도 달라고 다 달라요. 근데 이 3개가 사진이 일치해요. 그리고 경허연구소가 문제가 있다고 한답니다. 왜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어떤 큰 스님을 만났는데 내가 고집이 세고
고집불통이고 뭐라 한대. 아니 고집불통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의견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당신네 뜻대로 안 되니까 나보고 고집이 세다고 하는 거죠. 내가 고집 피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결정적으로 수덕사에서 이 경어연구소를 내놓으래요. 제가 이 경어연구소를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도장을 15,000번을 찍었어요. 한 번에서 실패받고 두 번에서 실패받고 세 번째 통과가 돼가지고 한 번 찍는데 도장이 5,000개더라고요. 왜냐면 좀 경어연구소를 튼튼하게 하려고 이사를 13명을 하다 보니까 스님이 7명에다가 일반인 6명을 넣었는데 그 도장을 일일이 그 간이까지 뒤에 받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하여튼 15,000번을 찍어서 이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이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준다고 갔어요. 수덕사를. 이 바보가. 그런데 이게 차마 입으로 다 말할 수 없고요. 내가 가장 잘한 일은 그때 그날 가서 경어연구소를 안 넘긴 거죠. 경어연구소를 줄 거야 말 거야 예스냐 노 한마디로 이게 말이 됩니까? 경어연구소를 줄 거야 잔소리 듣기 싫고 이 말 저 말 할 것 없고 경어연구소를 줄 거야 말 거냐 예스냐도 한마디로 이분 이 사람 누군지 본인이 아시겠죠? 그리고 또 나보고 뭐라 그러더라. 또 어떤 제가 거기 경어 수석사 다녀와서 한 달 동안 알았어요. 죽고 싶었죠.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경어연구소 카톡방 우리 회원들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예 거기를 넉 달 동안을 안 다녔죠. 넉 달 동안을 안 했는데 넉 달 만에 들어가 보니까 한 명도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넉 달 동안 한 명도 안 나가서. 수덕사에서 나한테 한 그 많은 행위들, 많은 협박들, 설정스님 보고 설정스님도 이사장대 안 하고 나올 거다. 에? 그래서 저도 그랬죠. 설정스님이 일주일 전화했는데 1등도 안 받았어요. 나도 설정스님이 힘드시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전화 와서 내가 받고 나도 한마디로 그랬죠. 스님 경어연구소 이사장 스님 그만두실 거예요. 예스냐 노 한마디로 저도. 근데 그만 안 두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믿고 예 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끝. 이보다 더 산더미 같은 말이 있어요. 이보다 더 힘든 말할 수 없는 내가 겪은 날들. 그리고 지금 이 경어기념관을 열고도 하루하루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죠. 아주 파란만장해요. 경어선사 한번 선양하려다가 목숨이 그냥 몇 개인지 그냥 죽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힘들어요 아주. 뭐냐 이게.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힘들다.
지금은 뭐 아닌 게 아니라 어려운 고비를 내가 많이 겪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수백 번 울고 수백 번 접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은 절대로 내 눈앞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이제 경호선사 이거 포기하지 않아요. 아휴, 맨날 나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